스트리밍 업계의 거물 로쿠에 대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로쿠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마치 한 회사 안에 전혀 다른 두 개의 비즈니스가 공존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회사를 앞으로 힘차게 끌고 가는 엔진인데 다른 하나는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족쇄라고나 할까요? 자,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 로쿠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재 주가부터 딱 짚고 넘어가죠. 112.08달러. 일단 이 숫자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지금부터 펼쳐질 로쿠의 가치에 대한 논쟁을 따라와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월가의 시가 이게 참 재밌어요. 한마디로 대세는 긍정인데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보세요. 18명이나 사라고 외치고 있는데 9명은 일단 지켜보자고 하고 심지어 1명은 팔아라고까지 하잖아요. 바로 이 미묘한 균열.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로쿠가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회사의 아주 독특한 사업 구조부터 이해해야만 합니다. 로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로쿠가 돈 버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TV에 꽂는 작은 막대기 같은 스트리밍 기기나 아예 로쿠 운영 체제가 깔린 TV 자체, 이런 하드웨어를 파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기계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즉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를 보여주거나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연결해주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플랫폼 사업은요, 광고 보여주고 수수료 받으면서 마진을 아주 높게 남기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디바이스, 즉 기기를 파는 사업은 팔아도 이윤이 거의 안 남거나 심하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해볼까요? 로쿠를 긍정적으로 보는 강세론자들은 왜 그렇게 이 회사에 열광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건 보지도 않고 오직 플랫폼의 힘만 보고 있거든요. 플러스 17%.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바로 로쿠의 플랫폼 사업이 가장 최근 분기에 보여준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입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준 거죠. 아니, 그럼 이런 엄청난 성장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일단 동영상 광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사람들이 유료 구독도 많이 하죠. 그리고 심지어 TV를 딱 켜면 나오는 그 첫 화면 있잖아요. 거기서도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마존 같은 거대 광고 플랫폼하고 기술적으로 손을 꽉 잡으면서 광고 수익이 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재무 상태도 꽤 튼튼합니다. 2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로쿠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돈이 많다는 걸 넘어서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데도 얼마든지 미래에 투자하고 또 혹시 모를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총알을 장전해 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결정타입니다. 2021년 이후, 그러니까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강세론자들은 이걸 보면서 거봐라, 드디어 로쿠의 사업 모델이 통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장밋빛 이야기였죠.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 이제부터는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로쿠를 비관적으로 보는 약세론자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마이너스 2290만 달러. 정말 충격적인 숫자 아닙니까? 플랫폼 사업이 그렇게 잘 나가던 바로 그 분기에 디바이스 부문에서는 이만큼의 손실을 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돈을 그대로 까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잭스의 분석이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플랫폼을 키우려면 일단 기기부터 많이 팔아서 뿌려야 하는데 문제는 그 기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로쿠가 빠진 아주 깊은 딜레마입니다. 수익성을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이고요. 리스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마존, 애플, 구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이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이 정말 살벌하거든요. 이 회사들은 그냥 기기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존 프라임, 유튜브처럼 자기들만의 강력한 콘텐츠 생태계를 무기로 로쿠를 사방에서 압박하고 있어요. 여기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들이 광고비를 줄이는 추세고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 손실은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으니 정말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월가의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그들의 공식적인 편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목표 주가 범위를 보시면 지금의 논쟁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가장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이거 73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하고 가장 좋게 보는 사람은 아니다, 145달러까지 간다고 하는 거죠. 이 차이가 거의 2배잖아요. 이게 바로 로쿠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그래프가 월가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기 점선으로 된 거 보이시죠? 저게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회사가 주식 1주당 얼마나 이익을 낼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예요. 과거 실적을 보면 계속 마이너스, 즉 적자였죠. 그런데 미래 예측치를 보세요.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곧 플러스를 찍을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시작을 로쿠의 과거 적자는 이제 다 잊고 앞으로 돈을 벌 거라는 그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로쿠라는 회사를 지켜볼 때 딱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한다 하는 핵심 지표들만 간결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표가 로쿠의 현재를 한눈에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전체 가치는 165억 달러 정도고요. 매출은 여전히 1년에 14%씩 쑥쑥 크고 있어요. 아주 좋죠. 그런데 저기 주가 수익 비율 PI라고 하는 걸 보세요. 마이너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 회사가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쿠가 가진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두 개의 차트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로쿠의 모든 이야기를 딱 요약해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주당 순이익은 오랫동안 마이너스에 머물렀어요. 계속 적자였다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매출은 정말 단 한 번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꾸준히 아주 힘차게 성장해 왔습니다. 바로 이 성장과 수익성 사이의 줄다리기가 로쿠 이야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동안 돈 까먹는 하드웨어를 희생시켜가면서 애지중지 키워온 이 플랫폼이라는 무기가 과연 이제는 그 모든 손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꾸준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로쿠의 미래 그리고 주가의 향방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